저에게는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매번 권투가 끝나면 같이 분식집 가서 라면도 먹고 그랬던 애고, 수학여행 가기 전에 제주도에는 여자가 많으니까 나도 내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장난기가 많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한다 그 이후로 계속 카톡은, 그 친구가 카톡을 계속 보자고 있습니다. 200통의 카톡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 바다 깊은 곳 거기에서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청소년을 죽여놓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번 잘못은 청해진 해운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애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애원을 울고 빌고 사과를 해도 묵구해내면서 기껏 하는 소리가 새누리당에서는 종북 빨갱이다,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게 정부입니까? 그래놓고서는 해군 SSU를 투입해야 되는데도 민간단체 엄진만 투입하려고 하는, 그게 정부입니까? 국민 하나 생명 하나 잘못 구해내지 못하는 게 그게 정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레반에 피랍된 그 신부님을 못 구해냈다고 엄청난 규탄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박근혜 정부, 그런 다음에 이 체계로 돌아가는, 이 체제를 만든 새누리당,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칼이라도 돌아옵니다. 한 줌 모래도 안 되는 그 권력 잘 지켜내십시오. 저희가 부실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런 무능한 정부를 이 땅에 들어서게 한 원인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후보자의 기질을 보지도 않고 당만 보고 이름만 보고 뽑는 그런 것 때문에 무능한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불합리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식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죄송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정치인을 투표하면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건 저희 시민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입헌 군주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형이 미안해. 형이 구해주지 못했어. 녹화 중이에요? 네. 제발 살아서 돌아와줘.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 미안해.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래 뭐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던 수상구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겠지. 저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배 안에 갇혀있으면서도 나올 수 있겠지. 구조된다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갇혀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할 말을 잃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어? 생방 나가. 너무나도 애도하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분노한 청소년들과 많은 분노한 시민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에 맞서 함께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 혹은 나의 친구의 친구들, 나의 선배, 후배들, 언제 이 나라에서 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내 친구에게 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오로지 돈 많고 이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도 사기 공약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싸워나가서 이러한 대통령에 맞서 싸워서 다시는 더 이상 그러한 대형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가랑 돈 많은 사람들, 이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국회에서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그리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어제였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민영화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사고들이 하나둘씩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로지 자본가 편에만 서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정권에 맞서 싸워 민영화도 막아내고 이러한 대형 참사들도 함께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분노로 이끌어가 박근혜를 반드시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싸워서 희생당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입니다. 알았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아직도 실종자 수가 70명 정도입니다. 벌써 사건이 18일째입니다. 국민 한 명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선진국 대열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안전불감증에 심히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등입니다. 그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던 것이 몇 수 번인데 이번 역시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 큰 것은 첫째는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지만 둘째는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방조한 정부의 탓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거의 비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체 왜 인명피해가 나야지만 비리며 다른 수사며 집중해서 파내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뒤 이 나라를 이끌고 있을 어른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다면 저도 무능하고 나약한 어른이 돼 있다고 느껴질까 두렵습니다. 이번에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혹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 분들이 300여 분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 대책 마련에 대해 늦장 대응과 초기 대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시고 벌을 받으실 건가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인 2004년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납치돼 피살된 고 김선희 씨의 사건 때도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면 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또한 국가가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잠수 인력이 500명이나 투입되고 항공기 30여 대, 선박 200여 척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던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고 그 정도의 장비들이 지원됐었다면 최소한 수십 명은 더 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정말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신비한 년 뒤 더욱더 자격 없으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지만 국가와 우리는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은 헌법을 수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벌써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벌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분들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 파란 하늘에 있을 세월호의 희생자분들은 누구에겐 예쁜 아들, 딸이었고 친구, 후배, 선배였으며 누구에겐 가정의 힘을 보태려고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 했던 효자, 효녀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겐 아버지, 어머니셨습니다. 그분들의 넋을 기리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굴 다 나와. 안녕하세요. 요즘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부는, 대통령은, 총리는, 장관은 뭘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고 책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는 대통령이 모든 일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해경은 민간 잠수부들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니까 투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부른 업체가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법이 생명을 위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책임자들이 할 일입니까?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할 때 학생들은 죽어갔고 부모님의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희가 싸워야 합니다. 학부모님들, 희생자 가족들, 희생자들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드려야 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서 올라오는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주변의 어른들께 조용히 추모만 하다 와라 라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6년간의 재외국민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6년 동안 저는 제 나라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사건을 접한 이후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국가를 과연 저희 청소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지 저는 정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기자학급민 학생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자들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저는 제가 과연 그들을 존경하고 동경할 수 있는가 또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기자가 이제 막 구해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친구가 죽었냐는 사실을 아냐며 자극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그들을 제가 과연 존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같은 아직 기자의 꿈을 가지고 진실을 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언론 꿈나무들에게 저희의 꿈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서 올라온 학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 타디텀 바닷속 안에 애들을 놓고 왜 대통령님께서는 따뜻한 청와대에서 주무시는 겁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데에서 그 아이들을 손자 놔둬야 됩니까? 구조는 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민간인들이 다 해야 합니까? 왜 국가라는 게 있는데 왜 민간인이 해야 됩니까? 해경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해안을. 근데 왜 국민을 안 지키고 왜 살인을 저지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하지 않고 자신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무회의에서 사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희생자분들과 동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희생자분들을 저의 친구,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오기를 또 바라고 또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18일이 지난 지금까지 기적같은 생존자 구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흡한 초동 대처와 무능한 정부의 책임 회피는 저희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구조를 하려는 노력은커녕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어른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었던 제 친구들입니다. 그늘이 어느 순간 잊혀질까 두렵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사소하고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깨어있고 행동하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이라고 합니다. 떨리네요. 뭐지? 쓸데없는 얘기부터 하면 제가 오늘 온다는 걸 엄마께 말씀드렸을 때 어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반대를 생각보다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왜 가냐고, 네가 뭔데 가냐고. 아마 제가 무슨 화라도 입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마터면 못 나올 뻔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화를 내고 나왔어요. 이거 한다고 화를 입을 걱정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이 맞나. 그리고 3일 저희 학교는 어제 시험이 끝났는데 문자로 법정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헌법을 읽었는데 1조에 1항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세월호 사건을 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저를 말리시니까 당혹스럽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자꾸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누가 말하셨던 거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 몇 년 후면 선거권을 얻잖아요. 그때는 이런 대통령을 뽑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